갱년기를 맞이한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50-60대 여성이 대부분인 라인 댄스 교실.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중장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걷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고 1시간에 10,000보 이상 걷는 효과가 있어 운동량도 많습니다. 그 걷는 동작에서 스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라인 댄스는 아주 낮은 강도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의 강화가 함께 되는 효과가 있고요. 사춘기가 반항의 시기라면 갱년기는 방황의 시기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며 우울감도 깊어지는데요.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잡념도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제 춤이라는 걸 조금 배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약간 우울증이 살짝 있거든요. 예.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럼요. 숨 찬 것도 없어지고 내가 좀 숨이 가빴거든요. 운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배들이 좀 있으셔서 갱년기를 좀 겪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힘들어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은땀도 많이 나고 예, 자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라통가 좀 화가 아침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땅바닥으로 꺼지는 느낌? 기운이 쫙 빠지고 힘이 없으면서 식은땀 흘리고 50-60대 여성들은 갱년기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까? 갱년기 삶의 질을 평가하는 쿠퍼만 검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50대뿐 아니라 60대까지도 3명 중 2명은 심각한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통 못 자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하루 이틀 지나고 4일째 되면 또 잠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 열흘이 돼도 잠을 못 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하고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운동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짜증만 나요. 그러다가 한 열흘 좀 지나면 잠을 못 잤는데 새벽 동이 터잖아요. 그럼 나 진짜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 이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갱년기가 힘든 이유는 난소의 노화로 인해 여성 건강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갱년기에 70% 이상 감소하는데요. 그로 인해 전에 없던 이상 증상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폐경 초기에는 많이 피로하고 안면 홍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밤에 잘 때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발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극심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고 가장 달라진 건 오전 시간입니다. 기상한 지 한참 됐지만 퉁퉁 붓고 뻣뻣해진 관절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데요. 아침에 몸이 관절이 딱 굳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일어났더니 탄성울이 나요. 탄성이 나고 일어날 때도 이제 좀 밤감도 진짜 어지러운데. 나날이 심해지는 갱년기 관절통으로 오전의 일상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집안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남편과 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지난해 완경 진단을 받은 정수 씨.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와 수시로 치솟는 열감은 종일 그녀를 괴롭힙니다. 가슴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완전 이게 열이 차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냥 한날 화장실에서 그걸 봤는데 여기가 볼게 있더라고요. 더욱 괴로운 건 신체 부위마다 다른 체온. 몸은 불처럼 뜨겁고 손발은 차가워 한여름에도 털신을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부엌일이 힘들어지며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게 다반사. 취직을 해 서울로 떠나는 아들에게 집밥 한번 차려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갱년기지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으신데 또 저가 올라가면 또 혼자 또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집안일 그럼 누가 하나 싶기도 하고. 일단 이거라도 씻을래? 홀로 독립을 준비하는 아들이 대견한 마음도 들지만 가슴 한켠 허전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갱년기 후 상실감과 우울감이 커진 정수 씨. 그로 인해 만남과 외출도 꺼리게 되고 집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갱년기 오고 나서 제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좀 안 좋으면 아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선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땅굴 파고 완전히 손을 다 놓게 되더라고요. 거기 벗어나니까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손님들과 갱년기 고충을 나누며 많은 위안을 얻는데요. 집에 있으면 갱년기 우울증도 있잖아요. 언니는 어떤데? 지금 컨디션이 아무 의욕이 없고 죽고 싶고 나오기가 싫어. 그 겨우 지금 미용실에 머리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움직이는 게 지옥이야. 살아있는 게 지금.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두려운 건 지금 이 증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땀이 확 그리고 다 아팠어요. 원인 모를 아픔이잖아요. 통증 그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완전 낫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끝난다 이게 오래 갈까 봐. 맞아. 진짜 갱년기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하긴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완경이 한참 지난 70대까지도 3명 중 1명은 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는 폐경기가 한참 지난 60에서 70대 여성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불면증이나 관절통, 우울감 같은 폐경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폐경 후 여성의 80%가 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고 또 2중 4분의 1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갱년기는 예기치 못한 질병을 불러옵니다. 박기영 씨는 지난해 완경이 찾아온 뒤 10kg이 불어났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지만 관절이 아파 쉽지 않은데요. 자기 말대로 난 이쪽이 좀 잘못했나 봐. 여기 발목 왼쪽이 좀. 갱년기와 함께 전신에 찾아온 관절통,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발목의 통증은 종일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냥 운동 안 하고 앉아있으면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너무 아파가지고 마사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누워있든지 이렇게 해도 좀 빨리빨리 낫지는 않거든요. 기영 씨에게 운동을 적극 권한 건 남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격해지는 아내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운동만 한 게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운동하고 나서는 또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좀 돼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슬슬 다시 또 몸이 또 안 좋아지고 짜증을 하고 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지금 하는 방법이 살 길이다 하고 운동하고 있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영 씨. 아이고, 됐다 뭐냐. 집 앞에는 오늘도 택배 상자가 가득합니다. 갱년기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다는 기영 씨. 그런 아내가 남편은 못마땅한데요. 얘도 복숭아야. 냉장고에 꽉 차 있잖아 지금. 아니 이거 싸서 저렴해가지고 샀어. 날마다 이래가지고. 아니 뭐 사는 거 괜찮은데 냉장고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이제 썩어가지고 버려야 되고 유통기간 지나서 버려야 되고. 밥 먹어야지. 몰라 너무 피곤해. 진짜. 안 먹어? 오늘도 홀로 식사 준비를 하는 남편.
기영 씨는 운동 후 밀려오는 피로감과 관절통으로 쉬고 싶지만 눈치 없는 남편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열무김치 시켰다고 그러지 않았니? 응, 왔어? 안 왔어. 그거 없어? 응. 차려주지 않으면 매번 라면으로 때우는 남편을 보니 오늘따라 화가 치미는데요. 맛있어? 아유, 그렇게 먹고 싶냐, 진짜? 어? 핫바오도 마시지 말고 저런 거 라면도 먹지 말고 하라고 했잖아. 나도 아파 죽겠는데 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좀 해.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자꾸 왜 신경 쓰게 만들어.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갔다 들어오면 자기가 밥을 다 차려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바로 그냥 방에 가서 누워버려요. 갱년기가 찾아온 뒤 마음대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기영 씨. 예전 같으면 가볍게 지나갈 일도 화부터 나고 예민해지는데요. 설거지 좀 먹었으면 하든지. 이거 뭐야? 먹고 바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 좀 이따 해주고. 아, 벌레 날아다닌다고 좀 빨리빨리 치우라고 했잖아. 여름에 얼마나 지저분한데 진짜.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아, 됐어. 내가 아니, 할게. 들어가. 아, 됐어. 아니, 들어가. 됐어. 아, 내가 한다니까 비켜. 기영 씨가 집안일을 힘들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져 땀이 비오듯 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추워지길 반복. 급격한 체온 변화로 조금만 움직여도 쉬이 지치는데요. 안면 홍조는 기본이고 손발도 이렇게 뜨거웠다가 막 지금 뜨겁거든요. 딱 만지면 진짜 화로 같아요. 뜨거웠다가 갑자기 추워져요. 막 손발이 완전 차져요, 갑자기. 그러다가 또 조금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또 더워지고.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막 이렇게 추워질 때는 오한이 막 들어요. 다양한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불면증입니다. 일주일에 잠드는 날이 불과 하루 이틀, 대부분 동터올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데요. 잠이 안 올 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빈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맥이 없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이제 내 머리 뒤로 이제 맥 뛰는 게 들려요. 그래서 막 잠이 안 와요.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건 진짜 이거는 완전 공포였어요. 공포. 하루 정도 잠 못 자도 우리가 눈이 뻑뻑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그게 이어지면 사람 못 살아요. 대한폐경학회 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1위는 불면증으로 2명 중 1명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갱년기 여성들. 왜 이렇게 잠들기가 어려운 것인지.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잠자는 동안 호흡, 맥박, 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해지는 호흡. 그때마다 뇌파가 요동을 칩니다. 기영 씨는 1시간에 평균 20번 넘게 잠에서 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11시 넘어서부터 반복적으로 깨기 시작해서 주무시다 깨다 주무시다 깨다 반복적으로 주무셨다가 포골이가 나오고 뇌에서는 자꾸만 깨워요. 왜냐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거든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고요. 물은 한 3일 안 먹어도 생존 가능해요. 근데 호흡은 3분 넘어가면 생존이 안 되거든요. 수면 중 호흡이 어려워진 이유는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진 탓. 이제 폐경쯤 되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여성 호르몬이 근육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특히 이런 호흡근들. 근데 그게 빠지니까 이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폐경 후 줄어든 여성 호르몬은 호흡하는 근육에 영향을 미쳐 기도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과 같은 2차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수면 중 호흡이 멈출 때마다 뇌는 산소 공급을 위해 인체를 잠에서 깨우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적인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거를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수면 무호흡증 또는 코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주무실 때 그 말 그대로 호흡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일정 시간 못하면 당연히 몸에 가용할 수 있는 산소 농도는 떨어지게 돼요. 이런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걸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요즘 통계 논문들은 뭐가 나오냐면 이거 결국 치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성 질환들 또는 갱년기 들어가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교정을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질병으로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올해 54세 주부 이혜선 씨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건강해 보이는 모습. 오래간만에 엄청 웃었네. 뭐가 고민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하는 혜선 씨. 바로 그때 뭐야 이게? 아 이거 누구 짓이야 진짜? 이 빨래통에 넣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불과 5분 사이에 극과 극이 되어버린 기분. 화를 가라앉히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 때문에 괴롭다는 그녀. 이럴 때면 늘 얼음을 찾게 된다고요. 답답하고 화난 마음을 얼음에게 풀기라도 하듯 거칠게 씹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갱년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천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악마로 변했다니까요. 그녀를 악마로 만든 원인이 갱년기다? 아마 4년 전부터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갱년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최근 들어 짜증이 쉽게 난다 싶긴 했는데 하루는 친구가 보고 너 갱년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갱년기 하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갱년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갱년기가 찾아온 지도 벌써 4년. 걷잡을 수 없는 감정 기복도 골치 아프지만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저게 뭐야? 금방 걸레질했는데. 여기도 있고. 금방 걸레질했는데 언제 이렇게 빠졌어? 바로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탈모. 여성 탈모의 특징인 휑한 정수리에 이마 라인 탈모 역시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빽빽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마 라인이 휑해졌어요. 목은 힘이 약해졌는지 빗질하거나 머리를 쓸어내리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니까요. 못 일어나겠어. 잠깐의 집안일에도 기진맥진한 그녀. 갱년기 이후 피로가 심해지면서 1시간씩은 꼭 낮잠을 자줘야 한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훌쩍 지난 시간. 청소의 여파인지 여전히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혜선 씨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갱년기가 찾아온 후 그녀에게 생긴 새로운 습관. 만성 피로 탓에 배달 음식을 자꾸만 찾게 된다고요. 주문을 마친 후에도 소파에서 떠날 줄 모르는 혜선 씨. 이리저리 한참 뒹굴거리는 게 그야말로 소파와 무라일체입니다. 왔다.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는데요. 기다린 만큼 더더욱 꿀맛이겠죠. 햄버거 2개, 각종 사이드 메뉴, 탄산음료까지. 갱년기 전까지만 해도 배달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던 그녀지만 요즘에는 매끼 이렇게 끼니를 때운답니다. 게다가 식욕 또한 왕성해졌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이미 자리 잡아 버렸다는 거죠. 결국 또 폭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귀찮아. 좀 쉬었다가 치워야지.
먹은 뒤 바로 눕는 습관 탓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뱃살. 젊은 시절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혜선 씨지만 갱년기 이후 9kg이 늘면서 경계성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어딘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녀. 갱년기 이후 하루도 몸이 편할 날이 없다는 혜선 씨. 감정 기복, 탈모, 만성 피로, 비만까지 얻었건만 갱년기가 불러온 질병 폭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인 듯 찬물로 속을 달래보려 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이번엔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식을 한 후엔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과라고요. 지금 드시는 게 뭔가요? 아, 이거 위험약이에요. 제가 사실 만성 위염이 있거든요. 갱년기가 온 뒤부터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난리가 났어요. 면역력도 확 떨어져서 그런지 감기에 한번 걸렸다면 쉽게 낫지도 않고 거의 매일 기침을 달고 살 정도라니까요. 거기다 조금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미치겠어요, 진짜. 갱년기가 불러온 합병증으로 전신에 그야말로 질병 폭탄을 맞은 건데요.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어우, 집 엉망인데. 오늘의 주인공 55 권유정 씨. 제 본분을 잊고 옷걸이가 된 가구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많이 갈아입는 편이거든요, 제가 옷을. 어차피 또 입어야 되는데 언제 가서 꺼내 입어요. 개기도 귀찮고 걸어놓기도 귀찮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갱년기 열감으로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녀. 하지만 손발은 늘 찹니다. 큰맘 먹고 널브러진 옷들을 정리해 보려는데 또다시 느껴지는 열감. 이렇게 덥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더워. 에어컨 틀어야겠다. 잠시 꺼뒀던 에어컨을 다시 켜는 그녀. 땀 좀 봐. 하지만 열감은 쉽게 가시지 않나 본데요. 어느새 얼굴도 땀 범벅입니다. 선풍기까지 동원하는 그녀. 사계절 괴롭다지만 여름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제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열감이 나가지고요. 아주 미칠 것 같거든요, 더우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우 추워. 이번엔 오돌오돌 떨며 추워하는 유정 씨. 좀처럼 체온이 오르지 않는지 옷을 껴입더니 급기야 한여름에 털조끼까지 등장하는데요. 안경을 3년 전에 했는데요. 갱년기 증상은 그거보다 훨씬 전인 6년 전에 49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갱년기 증상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친언니가 제 얘기를 듣고서 갱년기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간 이어진 잦은 감기와 만성 피로, 불면증까지 이 모두가 갱년기 전 단계의 증상이었던 거죠. 방치하는 사이 갱년기 질병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근엔 성격까지 바뀌었다고요. 진짜 승질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전화해야지 안 되겠어. 정말.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여보세요? 아니, 이 당신 이거 뭐야? 이거 후드티 말이야. 땅바닥에다 널어놓고 말이야. 급기야 부부는 최근 각방을 쓰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은 이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감정 기복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혼자가 편해졌다는 그녀. 만사가 귀찮아져 끼니도 대충 때운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이해받기 힘든 질병, 갱년기. 설상가상 최근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늘어난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사실은 먹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거의 배에다 다 붙어 있어요. 배로 다 갔는가 봐요. 배가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몸무게가 이렇게 늘었다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시작된 데다 끝나지 않는 갱년기는 전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만성 갱년기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방전, 몸과 마음이 전부 고장났습니다. 끝도 없는 터널을 들어온 느낌이고요. 여기에서 더 건강이 나빠질까 그게 걱정이 돼요. 이건 이모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갱년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새우젓 담그고 어리굴젓 담그고 옆에 살고 싶다 진짜. 할 얘기가 참 많네요. 1위 볼까요? 1위는 사시사철 사우나 열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 갱년기 증상이라 그랬더니 이거 진짜 사람 돌겠다. 갱년기 초기에 거의 여성의 75% 이상이 이런 열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보통 예전에는 추위를 많이 탔는데 지금은 더워서 계속 창문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고 있거나 계속 부채를 붙이는 그런 현상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또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계속 질출혈이 조금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질이 건조해진다든지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새벽녘에 춥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선풍기 틀고 자요. 더워서 잠자다가 일어나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얼굴에다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다가 좀 열이 내리면 그때 다시 자는데 잠이 이제는 다 깨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가 수면의 질도 안 좋고요. 아주 나빠요. 아무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50대 여성들한테 어디 이렇게 뭐 요즘은 많이 못 모이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에 안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안 돼. 바깥쪽에 앉아야 돼. 왜요? 열나면 나갔다 와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그 50대 여자들은 문간에 앉아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열감 올라오면 나갔다가 좀 식히고 다시 돌아서 앉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안쪽으로 앉게 하면 안 돼요. 아 그게 화장실만 갔다 오는 게 아니었구나. 열감 때문에.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조금 비교적 갱년기 증상을 약하게 느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전적이라고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같이 심하게 안 겪고 넘어갔어요. 엄마를 닮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이니까요.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쯤 갱년기를 시작했는지 또 증상이 어땠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만약 어머니가 좀 갱년기를 일찍 맞이했다면은 따님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갱년기를 방치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질병까지? 질병으로. 갱년기가 부르는 질병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갱년기가요? 어머. 그러게 왜 갱년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까요? 우선 여성 호르몬은 심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장기간, 오랜 시간 지날 경우에는 심혈관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전에는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훨씬 낮은 반면에 폐경 후에는 심혈관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거의 남성과 같은 발병률을 가지게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갱년기 때. 그냥 갱년기 그러니까 병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잘못 넘어가면 진짜 병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질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나 얘기하기 싫어, 비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날씬한 분도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어떤 거요? 이게 진미령 씨처럼 50대, 60대가 지나도 굉장히 날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20대 날씬한 거랑 50대 날씬한 게 달라. 주체가 이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20대 옷 파는 곳에 가서 지금 뭐 제가 지금 44 사이즈를 아직도 입는데 젊은 친구들 있는 데 가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즈는 단추도 잠기고 딱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리느냐? 이 등짝하고 이 앞에 이런 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골격도 틀려져요. 달라요. 교수님, 어디에 갱년기가 되면 어디에 살이 찌길래 이렇게 뒤태가 달라 보이는 겁니까?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내장 지방이 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서 여성 고유의 라인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라인이 S 라인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D 라인이 되는 S 라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애써야 하는. S 라인. 갱년기가 불러오는 다음 질병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아이고야. 골다공증까지. 당연히. 골다공증이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 골량도 줄고 골질도 줄어드는 질환으로 보면 되는데요. 원래 여성 호르몬 자체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지 못하면서 뼈의 대사 능력이 깨지고 결국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 들고 뼈 부러지면요, 진짜 붙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잘 말도 안 듣고 가고 싶은 곳을 일단 못 가니까 진짜 서글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본인 얘기기도 하고 지금도 불편하고 앞으로도 불편할 거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미라클 진료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보님. 네, 선생님 저는요 아직까지 폐경을 상담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괜히 상담 갔다가 폐경됐습니다 이러면 또 상실감이 생길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 상담을 못 받아봤거든요. 언제쯤 가서 상담하고 검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폐경 상담을 해요? 보통 이제 50대 전후에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젊은 여성이라도 보통 3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그게 뭐 폐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갱년기라는 게 실제로 완전히 폐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폐경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그걸 좀 늦춰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늦춰주는 건 사실 폐경을 늦출 수는 없고요. 폐경은 이미 정해진 본인의 몸에서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춰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노화가 이렇게 천천히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계단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파른 계단이 갱년기로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럴 때 우리가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파른 계단에 중간 계단을 하나 받쳐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님 갱년기 관리 주기적으로 잘 하세요. 네, 병원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환자 진미령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늙은 데 와서 죄송해요. 보기엔 저랑 비슷하신데. 제가 들으니까 갱년기도 가족력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넘기셨거든요. 근데 70이 넘어서도 그게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족력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그 70대면 폐경된 지 한 20년 정도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른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내과적 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60 정도 된 사람들이 약을 먹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폐경되기 거의 직전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혈관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 너무 좋으셨어요. 네, 가급적이면 폐경될 때쯤에 바로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러세요. 저는 증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괜찮아서 안 먹겠다고 하시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드셔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게 10년 뒤, 20년 뒤가 사실은 굉장히 그 뒤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먹었던 사람들은 끊지 말고 계속 그 퍼센테이지가 낮은 걸로 쭉 꾸준히 먹는 게 좋다시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저희가 호르몬제를 보통 50대에는 복용을 해라. 60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체크하고 70대는 좀 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의 금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뭐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못하지만, 그런 호르몬의 금기증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계속 먹어주는 게 좋다. 복용하는 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그런 게 요즘에 이제 그 지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교수님 분만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아유. 네. 어른 애기가 아주 네. 어느 때보다 지금 관심이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 갱년기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갱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몸을 가만두지 마라. 우리가 이제 굳이 막 꼭 운동하며 헬스클럽을 가거나 뭐 운동센터를 가서 거창하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평소 생활하면서 많이 걷고,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쇼핑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스쿼트와 같은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은 뼈 건강에도 좋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만족을 일으키게 되고 또 기분 좋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보상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제일 힘듭니다. 실제 해보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잘 차려진 음식을 드실 수 있게 우리가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또 콩, 생선 등 호르몬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갱년기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참지 마세요. 참지 네? 마세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쌈따기로 싸우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 조윤정 씨가 잘하는데. 참지 마세요. No! 엄청 참거든요, 저.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 제가. 보통 남편과 자녀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뭐 잘 하시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들어줄 때도 있고,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럴 때 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또래 친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친구는 나랑 비슷하니까 서로 위로를 해주다 보면 외로움도 덜 느끼고, 또 이유 없이 화가 났던 것도 그래 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좀 참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성에게 갱년기는 누구나 오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신다면 좀 더 여성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